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관련해서 이미 우리 증시에서 움직인 종목들이라든지 분야를 좀 점검을 해보고, 또 추가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사를 좀 하나를 먼저 보고 갈게요. 캐나다도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 가족 일시 출국을 명령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갖고 온 기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병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지난 이제 작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의 병력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었던 부분이었고, 긴장감이 이뤘던 가운데서 기갑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좀 이 땅이 겨울로서 탄탄해야 진흙이 안 발생해야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사실 작년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정말 1월 되니까 뭐 지금 실제 러시아가 공격을 할지 안 할지야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뭐 더 추가적인 병력 배치에 대한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여기에 발끈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14년도 정도였죠. 그냥 꿀꺽 해버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추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편한 안보의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자국의 이제 국방력을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겠지만, 러시아의 이제 약간 대항이라고 표현할까요?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나토를 끌어들이고 나토에 가입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편리한 방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가 발끈하고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방금 이야기한 거고,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토가 계속적으로 동진을 하면서 이 유럽 이쪽으로 계속 올 경우에,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제 완전한 가면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 나토의 무기가 배치되고 나토의 병력이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게 수도를 사정거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병력과 무기 물자들이.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쪽도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토를 가입하는 게 맞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긴 한데, 사실 이 발끈하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병력 배치의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이 지역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의 뭔가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불씨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 밀고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밀고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신냉전에, 정말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걸 뻔히 알 텐데, 러시아가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진짜 러시아 이 푸틴의 의중에 달렸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고, 다만 이제 이성적인 관점에서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러시아는 무언가를 얻어낼 것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렇게 압박 가했다가 총알 한 방만 잘못 날아가면 진짜 전쟁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세워지면서 나토와 유럽, 미국도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짜 하냐 아냐 안 하냐에 대한 결론을 뭐 이야기할 수가 없고 결국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실제 밀고 들어가도 이득이고 사실 밀고 들어가서 여기를 장악을 해도 사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갑부대를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그냥 접수하는 데는 금방이거든요. 물론 여기 병력이 이런 게 지금 배치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막상 순식간에 점령했는데 이 병력이 움직일지 여부는 물음표라는 거죠. 아니, 자기네 일들도 아닌데 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더 이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보다는 이쪽 국가들이 잃을 게 분명히 많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잃을 거 없는 놈이 잃을 거 있는 놈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다 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사실 잃을 거 없는 쪽이 강자가 위험한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이다.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기기에는 우리 시장에도 파급이 많이 발생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파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증시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대형 IPO들이 줄줄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이 긴장감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연쇄적으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신냉전에 대한 키워드로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세계 밀의 5번째 생산 국가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관련해서 이제 식량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식량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국내적인 식품 물가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니까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장중에 나왔었던 부분이고, 일부 종목은 그 흐름을 장 마감까지도 유지를 했었던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은 안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움직였고, 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후에 좀 밀려 내려가고 또 시간에서도 조금 하락을 해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 일단 요 두 개로 봤을 때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과 가스 관련된 종목이 우리 시장에서 요 러시아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구나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요거 뭐 요런 기사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시간 순으로 보면 이제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이고 해서 살짝 밀렸어요. 우리 증시에서는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꼬리를 살짝 달고 시간에서도 밀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치우면서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새벽에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과 연합훈련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나토는 요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밀고 안 들어간다는 가정 속에서 봤을 때 무언가를 분명히 얻어낼 거예요. 러시아는 얻어낼 것인데, 지금 나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러시아의 문서 제한할 거.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걸 통해서 문서로 뭔가를 확보를 하는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다른 것을 이권을 좀 얻어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지금 좀 이거는 어쨌든 유럽 쪽 이야기고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서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1일날 이렇게 또 11일, 14일, 17일 그리고 어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그래서 뭐 신냉전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 전 세계 시장이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북한이란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정학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것에 따라서 방산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독특한 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미사일 쏜 날짜들이
그 해당 주에 내지 뭐 해당 당일날 북한에 뭔가 일정들이 분명히 있던 날들이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이라면 통일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북한의 이제 달력에 대한 부분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시작해서 뭐 북한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관련된 종목들 일단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으로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를 갖고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뭐 사료 쪽으로 일단 강하게 불면서, 일단 뭐 사료보다도 밀이기 때문에 사실 제분 쪽이 움직여야 더 이치가 맞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테마성으로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일단 여기 매물을 어떤 정도 건드린 흐름인데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물론 여기 매물이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움직임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다른 거를 보면 가스 관련된 종목은 이제 GSE가 이제 가장 대장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변동성이 나왔던 흐름이었죠. 유럽의 천연가스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고, 다만 조금 더디게 반응하고 뭐 움직임이 나오고 뭐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 윗꼬리가 나왔으며 시간에서 한 1, 2%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하락이 나왔어도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다시 한번 그런 가스에 대한 부각이 된다면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뭐 아까 이제 뭐 미래생명자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매물 딱 봤을 때는 매물 절대적인 그런 이제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도 볼 수 있기야 하겠지만, 뭔가 흐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고 있는, 같은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이쪽에서 상당히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기간에 대한 값이 분명히 있어요. 조정값이. 근데 GSE는 지금 여기서 이미 한번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올려친 상황이다 보니까 살짝 변동성 주고서 바로 꼬꾸라질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염두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산주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치 테마성의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약간 두 개의 테마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그 해당 인물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긴 했죠. 하지만 어쨌든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뭐 다시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고, 테마성으로서 방산 테마로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음봉 딱 한번 주면서 121도표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한번 올리고 다시 한번 윗꼬리가 나왔는데, 이러한 이 122도편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행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어떤 분야냐, 어제 처음으로 움직인 분야이죠. 바로 금입니다. 금 가격이 이제 뭐 폭등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움직였어요. 상승으로. 지금 불안정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장중에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다가 반납을 굉장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처음 움직였다는 거죠, 어제. 그렇기 때문에 금 쪽을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흐름이 고를 좀 파고선 회복을 하고 물량을 좀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매물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움직여 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지금 한 가지 뭐 빼트린 부분이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인데, 유가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끝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치는 흐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쪽 유가 쪽도 보긴 해야겠지만,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그 임직원의 매도 공시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최대 주주였는지 임직원이었는지 살짝 헷갈리긴 한데, 매도 공시 좀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는 오이동편에서 각이 조금 꺾인 부분이 있다. 각도가 완만해졌다는 걸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국내 분야는 결국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사료,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방산 테마, 뭐 한일단조, 빅텍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금이 어제 처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 보되 일단 금을 조금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그리고 금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또 추가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원자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긴 한데, 결국 반도체, 결국 금의 사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엘컵텐 같은 경우 금 대표 관련된 종목으로서 테마성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사료, 방산, 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자. 그리고 금을 조금 더, 금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러시아 및 중국, 뭐 북한의 그런 소식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정말 워낙 이슈들이 빵빵빵 터지다 보니까 정말 잊혀졌지만 지금 눈앞으로 다가온 FOMC 결과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좀 많이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좀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약간 어거지성 생각일 수도 있게 하지만, 분위기 조성성, 반등의 흐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